에라이 괴담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도 다 지났는데. 왜냐하면 무서운 거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발치님. 씨발 에어컨 꺼야겠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각자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도 무슨 꼭 이런 데서 해요. 그 요선 얘기하다가 한 명씩 죽어나가 이딱 좋다. 잠깐. 우리 원래 뭐가? 5명 아니었어?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설마 한 명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진 않겠지? 전 오늘 괴담 찾다가 괴담을 찾는데 자꾸 무서운 짤이 떠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료 조사도 못하는 찐따들이면 어떡해. 아니, 빨리 들려주세요. 네. 궁금하다. 87부터. 그러면 저부터 무서운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4살이었을 때 이야기다. 겨울방학에 땡땡현에 있는 삼촌의 별장으로 놀러가기로 했다. 원래는 여자친구와 가려 했던 모양이었지만 최근에 헤어져서 대신 날 부른 것이라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터라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삼촌도 나도 같은 마을에 살아서 아침 일찍 숙부가 집까지 차를 타고 마중을 나와주었고 우리는 그 차를 타고 그대로 별장으로 출발했다. 이윽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해서 슈퍼에 들러 저녁 식사 재료를 샀다. 그리고 한참 산길을 올라 별장에 도착했다.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목조 산장만의 화려한 비밀기지 같은 인상이 있었다. 조금 아래쪽 토지에 다른 별장이 두세 채 정도 보였다.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저녁밥은 정원에서 바베큐, 싸구려 고기도 맛있겠다. 수채 구우니 맛있게 느껴졌다. 인정띠. 식사를 마치고 난로가 있는 방에 가서 TV를 보거나 플레이스테이션, 페미콤을 하면서 놀았다. 언제 무서워? 왜 자꾸 자랑하지? 야한 비디오 같은 것도 그렇죠. 보여줘서 당시 어렸던 난 꽤나 큰 부러운데? 충격을 받았었다. 야 부러운 얘기만 하면 어떻게 여 자꾸. 그리고 자랑을. 심야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삼촌은 이런 쪽도 잘 알아서 정말 무서웠다. 기회가 된다면 들은 이야기도 적고 싶지만 그러다 문득 갑자기 삼촌이 생각난 듯 뒷산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라고 속삭였다. 보아하니 그 지역 사람들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송이버섯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근처 별장 사장도 예전에 뒷산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새벽 5시까지 놀던 우리는 드디어 각자 잠에 들었다. 방 안으로 내리쬐는 햇살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시각은 이제 12시를 넘긴 때였다. 목이 말라서 1층에 물을 마시러 간다. 도중에 삼촌방을 들여다보니 코를 골며 자고 있다. 춥긴 하지만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내 방으로 돌아가서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마침 딱 뒷산을 마주본 풍경이었다. 무서워. 아 보지 마. 뒷산 보면 쳐다보지 봐도 마. 안 될 것 같아. 딱히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산이었다. 문득 방에 망원경이 있는 게 생각났다. 자연 풍경을 제대로 보고 싶어진 나는 아. 에? 망원경을 베란다에 들고 왔다. 고성능을 자랑하는 고가의 망원경이라 그런지 아주 멀리 있는 또 풍경까지도 자랑해? 선명하게 또 보였다. 자랑해. 마을은 아주 작게 보였지만 주변 산들은 나무에 앉아있는 새까지 잘 보여서 감동을 했다. 새 깃털도 보이나요? 새 모공도 보이나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30분 정도 푹 빠져서 망원경을 보던 그때 마침 뒷산 나무들을 보던 중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사람인 것 같았다. 뒷산에 가면 안 되잖아. 머리는 대머리였다. 계속 전신을 흔들고 있었다. 손에는 낯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건 이런 한겨울의 전라였다는 것이었다. 그런 축제라도 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 사람뿐이다. 혼란스러워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쪽을 등지고 있는 상태여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왠지 상카이 주쿠가 생각났다. 일본 전통 춤이래요. 아 이런 느낌의 뭔가 전통 춤인가요? 예, 근데 막 그런가 중간에 봐. 보면 살살 쳐네. 일본의 좀비처럼 막 몸을 춤 같아. 벌벌 떠는 그런 게 있어. 좀비 마냥. 더 이상 보면 안 된다. 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약간 뭔가 위기를 감지했구나. 인간이기 하겠지만 조금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기분 나쁘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 마음을 이기고 말았다. 망원경을 최대로 확대해본다. 아. 반짝반짝 빛나는 뒷머리, 하얀 빛깔이었다. 움찔하던 그 순간 그 녀석이 춤을 추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마도 인간으로 생각되는 얼굴 모양이긴 했다. 코도 입도 있었다. 하지만 눈썹이 없었고
미간이 있어야 할 곳에 눈이 딱 하나 달려 있었다. 어? 그것도 새로 아니 그럼 눈이 하나? 외눈인가 보다. 몸이 떨렸다. 외눈박이. 기형의 위험한 사람. 망원경 렌즈 사이로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입을 비틀고 있다. 웃고 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아무튼 죽고 싶었다. 소름이야. 이상할 정도로 우울한 감정이 덮쳐왔다. 죽고 싶어. 와. 죽고 싶어. 죽고 싶고 죽고 싶어. 반광란 상태로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으니 삼촌이 뛰어들어왔다. 왜 그래? 대머리! 뭐? 망원경 뒷산! 삼촌이 무서워.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목소리가 나지 않은 신음을 흘리며 머리를 감싼다. 콧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아까보다 조금 감정이 진정된 내가 물었다. 저거 뭐야? 그러자 갑자기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울어대는 삼촌. 진심 위험하다고 생각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 저는 삼촌의 얼굴을 때린 거야? 몸을 미세하게 떠는 삼촌. 10초, 20초. 삼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그거 뭐 끝이에요? 미쳤나봐. 이 뒷이야기가 있긴 한데 너무 길어서 일단 여기서 끊었어요. 아니 이게 삼촌이 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이름을 막 불렀을까? 최근에 헤어진 거면 그니까 삼촌이 뭔가 네.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걸 감지하고 음.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게 전 여자친구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막 죽는 괴로운 거를 떠올리게 막 했나? 약간 기괴한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본인한테도 삼촌한테도. 지금 옆에 있는 삼촌도 내가 알고 있는 삼촌이 맞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삼촌한테 저 이상한 괴물 같은 게 씌워진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들고. 그리고 주인공이 막 그것이랑 눈이 마주쳤더니 우울해진다고 그랬잖아. 맞아. 안 좋은 그래서 괴로운 삼촌도 기억. 네. 우울감에 미친 거 아닐까? 나도 와, 막 근데-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막 그런 걸 생각하긴 했어요. 막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까지 막 뛰어올까봐 나는 쫄았다. 그러면 나 신고하고 경찰차 타고 도망갈래. 그러면은 다음으로 낭만 숟가락님이 한번 들려주시겠나요?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전 네. 세계적으로 사람들 꿈에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다는 괴담이야.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에게 꿈에 한 남자가 계속 나타난다고 했대.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그 남자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어. 왜냐면 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되게 많았고 모두 비슷한 몽타주를 그렸거든. 이게 그 남자의 얼굴이라고 환자들이 그린 그림. 비슷한데요 오랜만에 다? 본다, 맞아, 놀랍게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 모두 다 다른 환자가 비슷한 남자의 얼굴을 그린 거야. 자기의 동일 꿈에 이 남자가 인물이지. 계속 나타난다면서. 이게 다 동일 인물이고 아는 사람이 꿈에 나온 거 아니야? 이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모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남자를 꿈에서 봤다는 제보가 엄청 많았고 2,000명 이상이 이 남자를 꿈에서 보았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자를 디스맨이라고 칭하고 이 남자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네. 한 학자는 인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공통된 이미지라고 주장했어. 전 세계적으로 각자 디테일은 달라도 도깨비가 있고 강씨가 있고 그치, 유령이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지 않겠냐라고 누가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생김새의 남자를 떠올릴 수가 없다는 거지. 이 디스맨이 드림워킹 초능력자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어. 그래서 이 남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씨. 포스터가 붙었어. 현실적으로 막 생기니까 뭔가 너무 몽타주. 이상해. 전 세계적으로 디스맨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어디에서도 안 보였다는 거야. 디스맨을 최대한 현실 사람처럼 구현해낸 사진을 보여줄게. 씨. 오! 왜 그래요? 조금 깜놀일 수 있어. 왜 그래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렇게 섬뜩하다. 생긴 사람이 꿈에 나온다는 거야. 내려주세요.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컨텐츠기 때문에 근데 맨 밑에 있는 사진은 뭔가 매력 있게 생기신 것 같긴 하다. 광대 막 사겨워. 이런 거 같다. 별로야 씨. 이 디스맨 꿈을 꾼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이 꿈은 다른 꿈이랑 달리 너무 생생하고 현실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디스맨 괴담의 진실은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낸 거래.
아 맞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다. 이걸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고 맞아요. 그랬나? 그럼 뭐야. 최근에 일반이었대. 이거 막 디스맨 맞아. 만든 거다 뭐 마케팅을 만든 거다라고 그것조차도 했지만 사실 거짓이야. 아닐 아니 거야. 아니지 디스맨은 진짜 말 그대로 실제로 있는 거였는데 그치, 어떤 그치. 영화 배급사나 이런 데서 이거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척하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낭수 꿈에서 오늘 나올 거예요. 자 다음은 이하연님이 준비해주신 공포 저는요,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아는 이야기의 진실? 막 이런 걸로 가져왔는데 오, 뭔데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동화 아시나요 다들? 아 알죠, 해와단 알지. 알죠. 네. 해와 달의 그 전래동화가 사실은 진짜 이야기가 있대요. 그 내용을 알다시피 어머니가 떡을 이제 마을에 다 팔고 이러고 남은 그치. 떡을 들고 밤 어둑어둑해진 그 산 이런 데를 이제 가다가 호랑이를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다가 결국 다 떨어지잖아요. 호랑이가 팔을 한쪽을 달라고 했대요. 팔을 잡아 그냥 그 생으로 뜯겨 먹은 거야. 뜯어 먹힌 거야. 그러고 나서 팔을 다 먹으니까 다른 팔 한쪽도 또 달래. 이번엔 다리를 달래. 아니 사기꾼이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준 거야. 아 징그러워. 아, 안 되겠다. 남은 한쪽도 달라. 아니네. 그 다리까지 다 뜯어 먹힌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애들이 보고 싶으니까 대굴대굴대굴 그대로 피를 흘리면서 오야 그 길을 너무 따라서 무서워. 산을 타고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서 갔대요. 너무 징그러. 호랑이가 그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보면서 뒤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랑 이제 재회를 한 거죠, 어머니는. 안 근데 돼. 뒤에서 아, 애들이 있었어. 아, 애들이 있었으면은 나를 만나고 집으로 가지 말고 반대로 뛰어갔어야지. 이러면서 아 서서히 낮에는 남자애를 다 먹어치우고 밤에는 여동생을 다 먹어치운 거예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낮에는 애가 시체가 해가 된 거고 밤에는 여동생을 먹고 다리 그대로 된 거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동화줄이란 거는 이제 그 좀 희망편 아, 이 원래 이야기를 있었던 미화하면서 이야기보다. 그쵸. 만들어낸 하나의 그쵸. 장치다. 교훈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동화줄이 생긴 거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제가 흥미로워서 또 다른 얘기를 찾아봤었어요. 좀 얘기들이 많더라고. 원래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되게 종류가 긍정적이거나. 많아요. 네. 네. 구전되고 파생되고 이래서 버전이 되게 많고 이하연님 말대로 선정적인 것도 되게 많기는 해요. 전래동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때부터 진짜 우리 조상님부터 이어져 내려온 얘기잖아. 이야기죠. 네, 그렇죠. 차라에서 만나는 호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였으면 이런 얘기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잡아먹혔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죠. 그니까요. 그걸 경고하려고 일부러 막 더 잔인하고 끔찍하게 만들었나 봐. 그쵸. 아 그럼 나도 호랑이 만나면 나도 이하연 위치 불어야겠다. 어잉? 님도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갈 순 없지. 우정 어디 갔어? 이게 우정이야. 하여튼. 저는 호랑이 마주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야산 오를 때마다 등짝에 장총 2개를 그러면 내고 잡혀가요 당신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 이거나 먹으시지 이러면서 싸서 죽여버릴래요. 그냥.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